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원광대학교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또 열심히 발로 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종 총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1주년 맞이해서 저희 방송도 이제 딱 1년 만에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1년 뒤에 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희망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도 흐뭇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요. 학생들은 지금 방학 기간인데 총장님은 방학이 없으신가요, 혹시? 학생들도 요즘은 방학이 없습니다. 네. 공부하느라고요. 다들 이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해외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들이 방학 동안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참여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네, 한 해가 총장님에게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좀 더디게 지나갔나요? 아니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나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네. 잠시도 뭐 제가 자주 그 학내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양치질할 시간도 없이 그 정도로요? 네,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생활 패턴은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총장님 되고 난 다음에 어디 보면은 뭐 학교에 아예 간이 침대 갖다 놓고 11시까지 뭐 이렇게 업무하시는 총장님도 계시고 여러 생활 다양하던데. 패턴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해보는 것이 그 손가락에 해올 정도로 그렇게 바빴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요.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신문 통해서 봤던 것 같은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작년도의 대학 평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 평가에 참여한 대학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200개가 넘죠. 이제 그 중에 34개 대학이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30개 대학이 A등급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이 평가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구조개혁 네,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이 있을 테고. 네, 네. 구조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개혁이나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들한테 그 좀 대학 교육에 무엇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기조지만 특히 이제 취업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지금 뭐 학생들 뭐 우울증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뭐 헬조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취업에 대한 취업 대란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창업적으로 많이 기울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제 취임 이후에 이제 창업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전교생 창업학교 이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저희 대학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학계 학생들도 취업 학교를 창업 학교를 이수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고 심지어 원불교학과 학생들도 창업학교를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그 정도로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 그 대학에서는 사실 취업보다는 창업 분위기가 많이 강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 산업 자본주의형 사회에서 지금 이제 문화 자본주의형 사회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대기업이 이 사회를 주도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화 자본주의 사회는 1인 기업, 소기업이 이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직업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그것은 창업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전교생이 창업학교를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학계 학생들도 동네 병원이나 네. 동네 약국을 개업해서 먹고 사는 시대보다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의생명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창업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창업하면 9명이 뭐 망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젊었을 때 뭐 고생해야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조금 두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모험을 즐기게 하는 이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3개 학과에서 지금 학교 기업 설립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건 이제 학교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또 추진했던 이제 핵심적인 정책이 1학과 1기업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모든 학과가 이제 학과 기업, 학교 기업 이전에 학과 기업을 하나씩 창업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원광대학 이게 성공적인 부분이 됐을 때는 우리 원광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학교를 만들자. 돈을 벌면서. 네, 네. 그 학과에서 세운 기업의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대단히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제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네. 13개 학과가 창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작업에 이제 그 희망 학과를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창업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이제 학교 기업으로서 창업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금년도 그 6월쯤이면 그 중에 4개나 5개의 학과는 정식 기업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법인 등록을 하는. 네. 이제 그 학과들이 지금 다 특허를 이미 받았습니다. 실제 이제 매출에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한 4개 학과는 금년도 6월부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좀 추상적이니까 이제 저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인문 사회 뭐 이쪽 계열은 어떤 창업이 가능할까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내에서도 이제 그 인문 사회 계열 교수님들에게 예.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시대가 문화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문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자본주의는 1차 산업인 제조업이 주도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단계에 금융 자본주의 사회가 있었어요. 금융 자본주의는 3차 산업인 금융업이 주도하는 사회. 뭐 미국의 월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문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산업들. 지금 요즘도 우리 주변에 흔히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뭐 비디오, 게임, 공연 이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문화 산업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인문과 예술 이 부분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교에서 항상 진선미 산업이다. 지식 산업, 또 도덕적인 산업, 감성적인 산업, 네. 그리고 개성지향적인 산업. 이 시대가 개성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짓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인문 예술 계열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요즘 많은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인문계에서 나오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다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는 사회예요. 이게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죠. 네. 참 뭐 드라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음악을 제공하는 작곡 회사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만 예, 그렇죠. 생기면 창업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창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철학과도 창업을 할 수가 있죠. 철학과도. 그리고 철학 치유소랄지, 아. 철학 치유센터 이게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현실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유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또 21세기 화두가 됐기 때문에 뭐 문학 치유, 독서 치료 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수요를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형태가 하나가 연구소 기업이죠. 말하자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학과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철학과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김구 선생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우려스러운 건 워낙 요즘은 뭐 어느 대학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취업이라든지 이 창업 쪽에 관심을 두다 보면 정작 인성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걱정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있는지 원광대학교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이제 이미 15년 전부터 네. 그 도의 실천 인증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정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할 때 도의 실천 인증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 1년에 이제 그 7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배출을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전교생이 이걸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서는 그 도의 실천 인증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면접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문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위 진선미 할 때 도덕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또 그 상품을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횡포 그러면 금방 그 제품 불매운동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화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 도덕성이 또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또 이제 인성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1학년 입학했을 때 전교생이 인성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과정으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벌써 우리 지역에 35사단이랄지 7공수여단 네. 이런 쪽에서는 군 인성교육에도 활용하고 있군요. 예, 저희 학교의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성교육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고 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취업 잘 되고 창업적으로 이제 네. 그쪽은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학교 다니는 기간에 원광대든 뭐 사립대는 아무래도 이제 등록금 부담이 크잖아요. 네, 다니면서 네. 장학금 많이 있더라고요. 뭐 후마니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장학 혜택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장학금은 어느 대학이나 그 유사하게 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학금 지급률이라고 하는 게 그 대학 평가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수준 이상의 장학 혜택은 다 어느 대학이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대학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인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소위 이제 후마니타스 장학금 그러니까 이제 고전 독서를 하고 네. 글쓰기를 하고 이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일부분인데 그 이쪽에 다른 대학에는 없는 하나의 그 특별한 형태의 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뭐 학교가 더 발전해서 이제 반값까지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이제 예. 반값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학과 일기업 이게 성공을 하면은 돈을 버니까 예,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그렇네요. 예, 저의 궁극적인 예. 목적입니다. 낼 건 내더라도 또 학생들이 돈을 벌면 네, 네, 그렇죠. 이득이 되니까요, 그게. 네. 네. 자, 원광대학교, 지난해 이제 학교마다 총장님들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은 이제 국책사업 자랑을 많이 하세요. 네. 원광대학교도 지난해, 많이 수주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네. 네. 그 저희 대학이 이제 그 링크 사업과 이제 CK 사업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서 굉장히 이제 그리고 HK 사업 이게 인문 한국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냈고 또 이제 저희 대학의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 연구소가 지난해 생겼던가요? 이제 그 전에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3, 4년 전에 이미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해서 예. 대단한 이제 실적을 냈고 또 이제 우리 연구소의 그 성과가 를 가지고 그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베트남 정부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네. MOU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서 MOU 체결해가지고 네. 연구를 한 결과 중국의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베트남 그 관련 연구를 하다가 네. 발견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학교가 또 MOU를 체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잠시 언급하셨지만 중국과는 오래전부터 또 교류가 활발했더라고요. 네, 중국 네. 학생 또 유치하기 위해서 양질의 학생 그런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 대학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연변대학과 더불어서 이제 북방농업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육종 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채소 농사를 지어서 네. 북한의 부식을 원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변대학과 협조가 돼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 저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신 백두산 갈 때 꼭 들려가시는 용정 지구에 예, 예. 그 2만 평의 채종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종자도 만들어서 중국의 종자 시장에도 진출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또 채소 농사를 지어서 상징적으로나마 뭐 그 북한에 부식 공급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네. 중국의 남경에는 이제 원광대학교 남경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남경 공업지구에 인턴 사원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예.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그 남경에 있는 4개 기업에 우리 학교 인턴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 동안 연수하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옌타이랄지 네. 경덕진 이런 쪽에 현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다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동문회를 따로 조직을 해가지고 네. 그 동문회가 이제 후배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유학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네.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과 더불어서 이제 공자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 호남성 장사시. 이제 장사시는 이제 장가계를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장사공항에 내려서 예. 버스로 2시간으로 이동하면 장가계가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제 이 호남 그 장사시에 호남 중의학대학 그리고 이제 호남 사범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과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호남 중의학대학에 원광대학교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학교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그 현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 힘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도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이렇게 실질적인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도 그곳에 파견 나가 있는 것 같고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정말 바쁘게 보내오신 것 같은데 학생들도 종종 캠퍼스에서 많이 소통하십니까? 예, 학생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왜 우리는 창업의 세계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특강을 이제 대강당에 모아놓고 몇 차례 제가 직접 했고요. 직접요? 네. 예, 우리 이제 왜 우리가 창업 중심 대학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현실적인 여건, 그것과 관련된 철학적 기반 이것들을 저 자신이 직접 그 좀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지나다니는 학생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 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총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이제 가족 중에 원광대학교 동문이 또 2사람이나 있는데, 글쎄요, 원광대학교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학교 이미지가 좀 실추했다가 그래도 많이 지금 회복을 한 걸로 여겨집니다. 지난 1년 통화해서요.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수도권 학생들도 더 좀 KTX 바람 타고 좀 내려왔으면 좋겠고, 예, 어떤 생각이세요? 그 영향도 좀 보고 있는지요? 예, 이제 아직 저희가 아주 무식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KTX로 통학하는 원광대학교. 근데 이제 아시아 거리니까요. 네. 그 실제로 그 제가 근무했던 이제 철학과에는 이제 KTX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면 서울에서 통학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울에 볼일 보러 갈 때도 그 2, 3일간을 매일 저도 KTX로 서울 출퇴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오히려 잘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학생 3,000명 유치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여기에 자꾸 우리 지역 대학들에 입학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외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원광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도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개교 70주년 맞이하더라고요. 예, 광복 이후에 이제 설립이 돼서 뭐 별다른 행사는 준비 없이 가시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그 행사 없이 갈 수는 없죠. 예.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교 70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정했어요. 네. 공들인 70년, 꽃피울 100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중심 대학이 되겠다. 라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그야말로 아시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아시아 중심이 된다는 것은 유학생 유치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시아의 새로운 신사회, 아시아의 이제 새로운 생산 양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보자, 우리가 보급해주자, 이런 취지를 갖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아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뭐 사회 전반적으로 안 어려운 곳이 없다고 하는데 원광대학교는 그래도 뭐 아이들 그 학생들에게 창업 기회 줘서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더욱더 또 올 한 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그 지역 언론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